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자비손 단편 만들기입니다. 이 자비손을 이제 만드는 것도 그 이치를 알면은 명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는 상상으로 감로순 물을 정수리에 붓는 건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부처님 손이나 관심보살 손 또는 이제 어머니 손이나 자기 손을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쓰다무 준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 만들기 그 AB 명상이라 해야 되나? 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이제 이야기할 게 이제 하나 있는데, 이 컵에 손을 이렇게 뻗쳐가지고 만질 수 있을까? 그냥 상상의 손으로. 그러면 과연 감각이 생길까? 이제 이걸 좀 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자비손 만들기는 의식을 움직이고 의식을 형상화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 이제 손의 현상이 생길 때 그것을 이제 몸에 접촉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앞에 이렇게 두고 내가 손으로 상상의 손으로 만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야구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보죠. 지금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현진이라는 잘 아시죠? 투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공을 던져서 포수의 클럽 속으로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넣는다고 생각할 때 만약에 그 공이 그 클럽 속에 들어갈 때 감각이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손이 감각이 없다면 만질 수가 없고요. 발바닥에 감각이 없으면 이게 일어설 수가 없고 엉덩이 감각이 없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접촉이 되면 감각이 일어나는데 이 감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사물을 보고 듣고 다 가능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투수의 공이 포수의 글럽 속에 빨들어갈 때 이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은 감각이 있습니다. 이건 실험을 해보면 아시죠? 예를 들어 이런 보드마카를 이렇게 떨어뜨린다면 감각은 어디 쏠까요? 이 만일에 떨어뜨리는데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가을에 감을 딸 때 있지 않습니까? 긴 짱대를 이렇게 감에 딱 끼워가지고 탁 따지 않습니까? 만일에 감각이 없다면은 안 되겠죠. 얘기하자면. 근데 우리는 이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보이는 것은 시각적인 감각이에요. 시각적인 감각인데 실제 이 상상의 손으로 쭉 뻗쳐가지고 멀리 있는 사물을 만질 때 감각이 있습니다. 실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이 상상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삼아준다고 하면은 아무 반응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선 이 정도를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연습을 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책상을 손으로 만지면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는데, 이런 실제 손으로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팔짱을 끼고 책상을 치라고 한다면 가능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상상의 손으로 한번 쳐보는 거죠. 똑같이 10초간에 몇 번 칠 수 있는가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손을 쓰지 않고 생각으로 만든 손으로, 그러니까 의식이죠. 의식으로 치는 거죠. 자, 한번 재보죠. 한 10초간 하겠습니다. 시작. 예, 그만. 좋습니다. 예, 내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상상의 손으로 이걸 칠 때, 그냥 한 10회 미만으로 친 사람은 아주 집중이 아주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20회나 30회 이상, 거의 뭐 50회나 100회 이상을 칠 수 있다면은, 굉장히 집중력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의식을 움직인다 하는 것 자체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일들일 거예요. 의식도 움직일 수가 있다. 우리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 다 갈 수 있고요. 여기도 달나라도 갑니다. 손을 뻗쳐가지고 달을 만질 수도 있다고 한다면 재밌지 않을까요? 과연 그런 것이 있을까 이러는데 하음경에 보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이제 새를 만진다든지 달을 만진다는 게 이제 있거든요. 입법계품에는 이제 문수보살이 긴 손을 뻗쳐가지고 100개의 성을 지나서 선제동자의 이마를 만져주는 예의가 나옵니다. 전부 다 마음의 손이죠. 근데 연습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이 칠판을 향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좀 거리가 있는 칠판을 많이 두드린다면은 과연 10초간에 얼마 정도 두드릴 수 있을까? 한번 해보죠. 시작. 자, 그만. 좋습니다. 이제 조금 뭔가 차이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가까이 있는 이 책상을 두드리는 거는 많이 두드릴 수가 있는데, 이 멀리 있는 칠판을 이렇게 칠 때는, 그만큼 숫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세 번째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번은 주먹을 탁 쳐서 칠판을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상상으로 이제 주먹을 탁 치는 거죠. 쳐서 이 칠판을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한번 해서 10초간을 몇 번 치는 수 있는지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팔짱을 끼고요. 시작. 그만. 좋습니다. 그냥 두드릴 때는 한 20회를 이렇게 두드렸다면 이걸 한번 뚫고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숫자가 줄어서 한 10회밖에 할 수가 없었다. 이러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두드릴 때는 좀 거리가 멀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세 번째는 뚫고 들어갔다 나오는 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20회 하던 걸 10회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거리가 멀고 부수고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거죠. 근데 마음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데 마음의 손을 두드릴 때 왜 숫자가 줄어들까? 여기에는 바로 언어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 부수고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 하는 생각이죠. 그거는 부순다, 들어간다, 나온다 하는 전부 다 언어예요. 이 언어적인 게 언어적 개념, 언어적 외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언어의 외피를 잊고 있으면은 그 사물은 언어적 개념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개념적 존재. 이 개념적 존재가 존재에 대해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 자체는 시공을 떠나 있는데, 그렇잖아요. 시간 공간을 떠나 있는데 만일에 딱 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는 언어가 개입되기 때문에 많이 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개념적 존재를 해체시키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물의 본질을 깨뜨려 알 수 있거나 또는 마음의 본성을 깨뜨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진실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바닥을 친다든지 또는 칠판을 이렇게 친다든지 뚫고 들어갔다 나온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마음의 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할 때는요, 멀리 있는 벽을 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꽃병이라든지 어떤 사물을 손으로 길게 해서 이렇게 쓰다듬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찬장 밖으로 마음의 손을 쭉 해가지고 건물을 탁탁 쳐본다든지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손이에요. 그 마음의 손을 이제 자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랑과 연민심을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윤곽이 잘 안 드러나고 이러더라도 그냥 그 손이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쓰다듬으시면 돼요. 물을 부어주구나요. 자, 이 물을 부어주면 자비손을 잡고 이 물을 부어주기 때문에 자비손이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 자기 손을 부처님 손이나 간신보살님 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 하면 그 종교의 자기가 믿고 있는 성인의 손을 빌리면 됩니다. 아니 방편이에요. 그래서 머리부터 이제 발까지 쭉 쓰다듬어 주는 거죠. 쓰다듬어 주면은 처음에는 감각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의 손, 자비손은 마음이기 때문에 몸에 접촉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자, 반응 과정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자 접촉입니다. 접촉하고 나면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요. 자, 경각심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 수라고 해서 감각이 일어납니다. 감각. 그 다음에 이제 생각상이라고 하죠. 네. 이건 이제 표상작용이라고 그래요. 이 표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미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생각사가 있어요. 생각사. 또는 요걸 이제 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로 요걸 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의지작용. 네. 또는 이제 의미부여하고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더 붙여서 붙이기 때문에 채색작용이라고 합니다. 예. 그럼 접촉은 이제 촉이죠. 예. 촉이고요.
경각심은 보통 이제 작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가 촉, 자기, 수, 상, 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일단 딱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음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 대상을 받아들인 감각과 대상에 대한 이미지 작용, 요즘은 이것을 이제 지각작용이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지각을 하려 그러면 그 이미지에 대한 지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표상작용, 대상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는 채색작용, 또는 이제 바로 그 의지작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제 바로 의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심리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발전하기 때문에 자비손을 예를 삼아주면은 대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감각에서 나타나는 거는요, 감각에서 나타나는 거는 보통 흑의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의 요소는 잘 안 나타납니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아비달마에서 얘기하죠. 이제 불의 요소가 있고 바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 보태면 허공의 요소가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흑의 요소는 딱딱하다, 부드러운, 그 다음에 가볍고, 또 무거운 현상으로 나타나요. 또 거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흑의 요소는 이제 바로 이런 감각으로 나타나죠. 불의 요소는 이제 체온에 해당하는 거죠. 체온이기 때문에 이건 따뜻하거나 차가운 현상으로 나타나고요. 바람 요소는 움직입니다. 밀고 당기게 하거나 또는 커졌다 작아졌다 신축이 이제 그런 현상으로 생기거나, 통증도 바람 요소예요. 실제로 이제 수행하다 보면 몸에 실제적으로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바람 요소는 에너지를 얘기하죠. 허공의 요소는 수행하다 보면은 그 몸 안이 텅텅 비어지는데 원래는 위장이 비어 있거나 혈관 속이 비어 있거나 이거 허공의 요소인데, 실제 수행하게 되면 이제 몸의 형태가 사라지면서 허공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요 물의 요소는 잘 안 나타나는 게 이제 물과 바람은 비슷해요. 그래서 아비달마에서는 물의 요소는 안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어쨌거나요, 이런 게 이제 감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이제 발전한 흑의 요소나 이런 불의 요소나 바람 요소가 이제 결합해서 발전하면 이제 이미지로 나타납니다. 이미지. 이미지로 나타나는 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름다운 어떤 동산이 나타난다든지 또는 부처님 형상이 나타난다든지 이러면은 감각 다음에 이제 이미지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생각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극락세계 같은 그런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시죠. 얘기하자면 그 외에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이미지가 나타나면 이거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이 자비손을 해서 접촉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리가 일어나고, 이런 감각이나 이미지가 나타나면 거기에다가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는 작용이 바로 이 생각사의 작용이에요. 행위라고 그러고, 이것을 형성력이라고 그러죠. 형성력. 뭐든지 결합해서 형성시키는 힘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대개 이제 이 무의식, 인간 자체가 그냥 무의식이고, 그 다음에 아래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우리 살아온 모든 정보가 다 있는데, 그런 정보들은 대개 이 접촉했을 때 마음이 경각힘이 생기면서 감각으로 나타나고, 또 그 정보가 생각상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생각사로 이 정보가 올라와서 결합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면에 알 수 없는 이 무의식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이 이제 감각을 통해서 또 표상작용을 통해서 또는 의지작용을 통해서 속에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림자 같은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면은 이제 이것이 전부 다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던 정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트라우마 같은 것도 올라오고 그러는 거죠. 이 자비손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이제 접촉에서 이제 감각이라든지 표상장을 일으킨다고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이들이 살아오면서 생각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정보들도 올라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현재 의식에 영향을 줬던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이제 강력하고 너무 강해가지고 수행이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차라리 그와 관계되는 사람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물을 부어주고 당신은 나를 감정을 상하게 하고 해코지했지만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용서해주는 축원을 해주시면은 심리가 풀어진다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그림자, 트라우마 같은 거는 전부 나의 심리거든요. 이제 이것이 형상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초대하신 분, 초대해서 초대된 분들은 결국 나의 심리를 초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얽히고 설킨 것을 풀어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자비손이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제 자비손 만드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보고요. 그리고 이제 손이 뭐 완전히 형성이 안 돼도 괜찮아요. 그건 의식으로 싸우면 되고요. 희미해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도 결국 이 자비손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면은 이렇게 이제 촉자기 수상사라는 이 심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만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접촉했을 때 그 나타나는 감각과 이미지를 단지 이렇게 우리 앞서 얘기했듯이 그것이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어떤 감정적인 통증 이런 게 이제 오면은 그걸 이 괴로움에 속하거든요. 그럴 때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면 자기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부정적인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죠. 이래가 잘 돌봐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잘 버텨줘서 고맙다, 자기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 사랑한다 이렇게 해주면 마음이 그만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초대하기도 하시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성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때가 이제 그런 문제는 자비심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그 정체를 밝혀서 이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샤티라는 그 수단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을 썼을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몸에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감각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일어나죠. 이미지가 일어나고 또 의지작용도 일어납니다. 그럼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내가 관찰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자비손이 몸에 접촉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성적으로 관찰을 할 때 그 관찰의 내용에는 바로 샤티가 들어간다는 거죠. 샤티는 그건 알아차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전 도론에 이제 근거를 하면 이 알아차림은 내가 뜻이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깊이 들어간다 하는 것도 있고 놓치지 않고
붙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예. 붙드는 거 참 좋죠. 딱 놓치지 않고 딱 붙드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게 있어요. 역할은 이거는 잊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원인이 있어요. 원인. 예. 어떤 원인이 있는가 하면은 강한 인식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예, 강한 인식. 네 번째는 결국 드러남입니다. 그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은 예, 대상과 직면하는 거죠. 직면. 이런 네 가지가 이제 알아차림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이 샤티를 마음 챙김이라고 예,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마음 챙김보다는 그래도 알아차림이 좀 더 낫습니다.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보십시오. 대상을 놓치지 않고 딱 붙드는 것, 대상을 잊지 않는 것, 그 대상에 대해서 강한 인식하는 것, 그래야만 이 대상과 딱 직면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딱 대상이라는 게 빠르게 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해서 마음이 챙긴다 하는 말은 속도감이 없습니다. 대상을 챙기려면 미첩해야 되거든요. 대상을 알아차린다는 말은 마음 챙김보다는 알아차림이 훨씬 더 미첩한 용어예요. 예를 들어 딱딱하다 그러면 딱딱하다는 걸, 딱딱함을 내가 알아차렸다 하는 거, 딱딱함을 내가 마음 챙겼다 하는 걸 용어를 같이 써보면은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미첩성이 있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번역어 중에서는 마음 챙김보다 샤티를 알아차린다 하는 말이 훨씬 적합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적합한 이유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첫 번째가 찰나산매가 나타납니다. 순간순간 마음의 고요함이죠. 두 번째 이제 관찰이 이제 되기 시작해요. 이 관찰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요걸 많이 빨리로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누파시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분명한 알미예요. 이 분명한 알면 이게 이제 바냐지의 동사형인데요. 이거는 파자나티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바른 알미예요. 이 바른 알을 이제 정기라고 하죠. 정기라고 그러고, 샤티를 잘 알다시피 정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럴 때 이건 이제 바르다카는 삼빠자나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겠지만, 마음 챙김보다 알아차림이 요게 분명한 암이라든지 바른 암하고 그대로 다 연결이 되죠. 근데 마음 챙김 연결이 안 돼요. 전부 다 이 샤티에 의해서 이런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이 훨씬 효용성이 크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아차린다 하는 거는 뭘 얘기하면 즉각 안다, 이런 뜻입니다. 즉각 안다. 그래서 이렇게 자비손을 쌓으면은, 나타나면은 그 현상을 즉각 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즉각 아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이제 즉각 아는 훈련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죠. 뭐를 알게 되는가 하면은, A를 알아차리고 B를 알아차리고 C를 알아차리다 보면은 알아차림만 있는 경계가 나타나면 그건 찰나산매다.
순간순간의 마음이 고요합니다.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심청정이라고 해요. 그럼 알아차리는 것을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러면은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으면은 이 날파리에 뭔가 먹잇감이 탁 걸리면은 거미가 손살같이 가서 딱 감아버리죠. 마찬가지 뭐가 이 접촉했을 때 자기손을 몸에 접촉해서 나타나면은 즉각 딱 알아차리는 건 거미가 바로 이 먹잇감을 낚아채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우리 안테나를 생각하면 돼요. 안테나의 그 레이더 안테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더에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즉각적인 이제 그 적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라든지 이렇게 출동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레이더 역할을. 이 레이더가 안테나를 씌워가지고 항상 동향을 이렇게 점검해서 적이 나타나는 바로 즉각 포착하듯이 알아차림 훈련도 그거 같은 거죠. 처음부터 잘 안 되니까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이건 훈련이 좀 필요한 문제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이래 물을 부어주고요. 예, 감로수 물을 부어줘 쭉 앉아있으면 물이 줄줄줄 흘러내릴 때 이 몸이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몸이 일어난 현상, 또 그 현상 중에 예를 들면 물의 색깔이 바뀌어졌다든지, 뭐 맑고 투명한 물이 아주 탁해졌다든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노란색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부위가 물이 잘 흐르지 않는다든지, 어떤 부위는 통증이 유발한다든지, 이런 건 좀 현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길 때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봐야 돼요. 이제 이건 이제 왜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지, 이 관찰을 어떤 식으로 관찰해야 되는지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샷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